지난 7일 미 하원이 노펙 NOPEC 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 Act입니다. 다시 말하면 석유 수출기구 오펙 회원국들이 협의를 통해서 석유 정산과 감산을 결정하는 것을 하나의 담합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노펙 법안을 미 하원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미국은 왜 이런 법을 이제 와서 통과시키는지, 또 석유의 역할이라는 게 국제사회와 국제관계의 질서 규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석유라는 것이 가장 큰 전략자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략자산인 동시에 또 월가의 가장 큰 투기자산의 하나로 대두된 건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석유라는 것은 사실 그냥 전기를 켜거나 이런 이상의 큰 전력을 발전시키거나 이런 이상의 큰 역할은 못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전략 물자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석유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보면 석유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펄하버 어택도 사실은 진주만 공격도 미국이 일본에게 석유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데 대해서 하나의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보복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 역사에서 보면 석유 전쟁이 몇 차례 일어납니다. 지금 4찬이, 5찬이, 3찬이 혹은 2찬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73년 오일 크라이시스예요. 74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4차 중동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드니까 사우디와 아랍 국가들이 미국에게 석유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수출을 안 했습니다. 그럼 석유 가격이 폭등을 했죠. 예. 폭등을 하게 되는데도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큰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 미국은 큰 피해국이 아니었는 게, 이게 유가를 결제하는 돈이 달러로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결국 되돌아오게 된 거죠. 미국이 직접적인 피해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사우디가 가장 큰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 당시 3달러 하던 것을 12달러, 4배까지 400% 올렸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오일 크라이시스가 1979년 이제 이란 혁명에 따른 77년에 유가가 반토막 나니까 이 유가 막 올라가는데 흥분해 있던 이란이, 실질적으로 이란의 그 당시 팔레비 독재 정권입니다. 정신 하나도 못 차리고 너무 마약 먹은 것처럼 좋아하다가 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하자 이 독재 정권이 경제적인 불안을 느끼고, 이란이 경제적인 불안을 느끼고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2차 소위 말하는 오일 크라이시스가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그러니까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 석유라는 무기를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혹은 국제 질서를 끌어가는 데에서 자기들이 주도자가 돼 가지고 중동의 석유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국제 질서를 바꾸는 직접적인 변수로 활용하는 액트가 못 됐습니다. 이제 3차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차 위기가 사실은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미국하고 영국 두 나라가 이 오펙이 하는 꼴을 보이 너무 시금방지다. 14개국, 그 당시 14개국이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증산하기도 하고 감산하기도 하고 너무 지나치다 싶으니까
이 오펙을 깨기 위해서 영국하고 미국이 담합해서 실질적으로 이 도전을 합니다. 결국 오펙을 붕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영국도 이제 북유럽 국가들하고 같이 산유국으로 1, 2차 오일 크라이시스를 겪으면서 자기 자신들이 북유럽 국가들하고 영국이 산유국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같이 이 오일 증산 경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증산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급은 많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으니까 기록적인 저유가가 됩니다. 이 당시 뭐 얼마나까지 가격이 떨어졌는가, 아마 그 당시 가격이긴 하지만 유가가 배럴당 32달러가 10달러까지 가고 심지어 7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기록적인 저유가가 되죠. 이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해 놓은 걸 보면 실질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합쳐서 오펙을 이게 붕괴시키려고 했지만 그것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아이러니컬하게 거기에 최대 피해자가 누가 되느냐 하면 소련이 됩니다. 소련은 레간이 끌고 가는 별들의 전쟁에 따라가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소련의 경제의 반을 지켜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거 기름으로 석유로 지켜주는데 이 저유가 기록적인 저유가가 되니까 소련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 군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자기들이 군비를 충당할 수 있는 소스가 기름값인데 석유인데 그 석유값이 속된 말로 똥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폭삭망하게 되는 거죠. 물론 ED에서 총체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진두지휘한 것은 처음은 오펙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이 같이 했지만 결국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은 로널드 레간의 역할입니다. 그 처음부터 소련을 붕괴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처음은 오펙을 붕괴시키려고 했는데 오펙은 넘어지지 않고 아주 낮은 이 석유 가격으로 경쟁을 했더니 오펙은 안 넘어지고 소련이 쓰러진 거예요. 자, 이게 처음으로 미국이 중동이라는 석유 산유국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직접 그 세계 최고의 석유 생산국이 아니면서도 국제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4차 소위 말하는 4차 유가전쟁이 언제냐 하면은 2000년대 이후 사실 이 기름값에 흥청망청 가장 신이 났던 나라가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입니다. 세계 최고의 실질적으로 산유국들이었죠. 이렇게 높은 유가로 즐기고 있는 것으로 미국은 다시 사우디를 이용합니다. 석유를 크게 증산시키면 어떻게 돼요? 석유 가격이 내려가죠.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은 높은 석유 가격으로 그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러시아나 이란 같은 데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 사우디로 하여금 석유를 크게 많이 생산하게 시키면서 석유 가격을 내리니까 그 석유 가격 낮아진 가격이 어디에 타격을 준다? 러시아하고 이란, 또 나아가서 베네수엘라까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러시아와 이란이라는 건, 러시아는 사실 이라크 전쟁 이후에 와서 중동에 들어와서 시리아를 도와주고, 또 이란은 이 석유 파란 돈 가지고 핵을 만든다고 정신이 없고, 그 이 두 나라가 사실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해 가지고 전력을 증강시키고 미국에 맞서고 있는데, 사우디가 나서서 석유 생산하는 걸 러시아와 이란과 경쟁하니까 석유값이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이란과 러시아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자, 여기까지도 보면은 미국이 사우디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니까 사우디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에너지 측면에서의 정적인 러시아를 죽이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드라마가 지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